아니, 너 정말 눈치 없니? 모임 수준도 모르고 끼어들었으면 최소한 조용이라도 있어야지. 다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하은은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어둠이 깔린 집 안으로 서둘러 들어옵니다. 가방 끈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신발은 제대로 벗겨지지 않은 채 한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고 숨은 일정하지 않게 끊어져 나옵니다. 정심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려다 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립니다. 며느리의 뺨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본 순간 정심의 얼굴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걸어가지만 그 걸음은 마치 균형을 잃은 사람처럼 흐트러져 보입니다. 그녀는 소파 앞에 멈춰 서더니 천천히 몸을 낮추며 손등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동작은 아주 조용했지만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심은 묻지 않습니다. 묻는다고 답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부엌불을 끄고 하은의 뒤편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손을 얹거나 위로하는 말은 꺼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는 며느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마침 집에 들어오다가 이 장면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는 말없이 신발만 벗고 어머니와 아내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심은 작은 고개짓으로 준호를 막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건드리면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은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고 가늘게 이어집니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려 합니다. 정심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닫기 전 잠시 멈춰 하은을 바라보지만 끝내 말을 아낍니다. 방 안에 들어온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에는 빼곡히 적힌 전화번호들이 있는데 대부분 하은의 동창과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예전부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정심이 따로 적어두던 목록이었습니다. 정심은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이름을 찾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빠른 속도로 움직였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전부 알 수 없지만 단순한 감정 싸움일 리 없다는 판단이 이미 섰기 때문입니다. 번호를 찾은 정심은 지체 없이 전화를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울리는 연결음은 귓가에 길게 퍼집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하은의 고교 동창인 선미였습니다. 정심은 간단한 인사만 건넨 뒤 조심스러운 어조로 모임의 분위기를 묻습니다. 선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모임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습니다. 하은이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정심은 이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지만 손마디는 힘이 들어가 미세하게 굽혀집니다. 통화를 마무리할 즈음 정심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곧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잠시 눈을 감으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방 밖으로 나가기 전 다시 한번 결정을 굳힙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방 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복도를 걸어갑니다. 하은은 소파에서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 위로 어떤 말도 얹지 않습니다. 아직 말해도 될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다음 행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집안에는 말없는 긴장감이 가득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정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은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음식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물만 한 모금씩 마십니다. 정심은 라디오를 틀어놓았지만 볼륨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녀는 매끈하게 다린 앞치마를 정리하며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시선은 계속 하은 쪽으로 미세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눈길을 느끼지만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감정이 일어나면 잔을 다시 잡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내의 상태를 눈으로 살피며 계속 고민합니다. 말을 걸어야 할지 그냥 지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심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립니다. 정심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바로 부엌 창가에 서서 통화를 받습니다. 발신자는 선미였고 어젯밤의 이야기에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미는 모임 자리에서 하은이 들었던 말이 단순한 오해나 농담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미라가 하은의 결혼 과정과 직장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비꼬았고 몇몇 동창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정심은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선미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모임 중 한 직원도 소란을 느끼고 다른 테이블로 시선을 돌릴 정도였다는 설명까지 이어집니다. 정심은 이 정도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명확한 모욕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선미는 미라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뒤늦게 해명 메시지를 돌렸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정심은 창가에 그대로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준호는 눈치를 보며 다가와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심은 단정한 목소리로 알아가는 중이다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 말 속에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은은 부엌 쪽의 대화를 듣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녀는 식탁에서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정심은 일부러 하은의 곁으로 가지 않고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은 평소와 같지만 걸음과 손놀림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습니다. 한편 선미는 단체 채팅방에서 다시 갈등의 조짐이 보이자 캡처 화면을 정심에게 보내옵니다. 미라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글을 올리며 상황을 흐리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심은 그것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녀는 지금 필요 없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기로 합니다. 판단을 흐리는 행동이 하나라도 생기면 전체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심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의 배열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중재하려 했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변했는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은은 식탁에서 조용히 휴지를 접고 펼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전히 눈가가 붓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기운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를 꺼낼 힘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까지 천천히 관찰하며 오늘은 절대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건을 하나하나 밝히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자 하은은 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지만 눈을 감아도 생각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에 있지만 진동이 올까봐 아예 화면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지만 머릿속 장면들은 자꾸 되살아납니다. 거친 말투, 웃음 섞인 비아냥, 주변 사람들의 어색한 표정까지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거실 쪽에서 다시 전화 알림음이 들립니다. 정심은 그 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들어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선미가 아닌 다른 동창 제이에게서 메시지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제이는 단체 채팅방에서 분위기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짧게 알려옵니다. 정심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글을 확인합니다. 미라가 자신의 행동을 오해라고 주장하며 길게 변명하는 글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몇몇 동창이 조심스럽게 그 글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그 반응들을 보며 미라가 이미 방어적인 움직임에 나섰음을 파악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과로는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핸드폰 화면을 보며 묵묵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일이 생각보다 더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심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와 아닐 때를 잘 아는 사람이라 지금은 말없이 상황을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갑니다. 하은에게는 이 사실을 당장 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추가적인 충격을 주면 상황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라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몇몇 참석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먼저 퍼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였어. 진짜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락을 받은 한 동창은 정심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종합하며 정심은 상황이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녀는 주방 창가에 서서 한동안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에 이어 오늘까지 확인된 내용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과 책임의 방향이 이미 명확히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심은 이 흐름을 잡기 위해 더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돌아오며 마음속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하은은 정심이 걸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다시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하은의 옆에 앉지 않고 TV 리모컨을 들었다 내려놓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핍니다. 정심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분명히 결심이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쉽게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하은은 두 사람이 주고받지 않는 짧은 눈빛만으로도 어떤 일이 오가고 있는지 감지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조급함 없이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대신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마음속에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움직일 계획이었습니다. 정심은 코트를 꺼내어 단정히 걸치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하은은 방 안에서 작은 물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심의 외출을 눈치채지는 못합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괜한 제지를 하면 오히려 더 꼬일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바깥 공기를 확인한 뒤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집 밖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오히려 더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길가에 잠시 서서 택시를 기다립니다. 몇 분 후 택시가 멈춰 서자 그녀는 조용히 탑승하고 목적지를 말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은의 모임 장소였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정심은 건물 외관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어제 이곳에서 며느리가 어떤 시선과 말을 겪었을지를 생각하며 숨을 깊게 들이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빵 굽는 냄새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심은 바쁜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여유 있어 보이는 직원을 찾아 시선을 돌립니다. 그 직원은 이름표에 민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다가가 어제를 기억하는지 혹시 특정 테이블에서 소란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는 한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나서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맞춘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손님 한 명이 울먹였다는 점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 말만으로도 상황이 이미 충분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레스토랑 관리자가 잠시 뒤에 나와 정심과 인사를 나눕니다. 관리자는 고객 사생활 보호 때문에 CCTV는 보여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공통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신 전해줍니다. 정심은 필요 이상으로 따지지 않고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이 드러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감사 인사를 남긴 뒤 레스토랑을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 잠시 서 있던 정심은 휴대폰을 꺼내 선미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미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내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정심은 그 메시지를 보고 고개를 들며 주변을 살핍니다. 이제는 다른 동창들의 증언을 모아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차례였습니다. 정심은 이어서 하은의 다른 동창 2명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한 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한 명은 비교적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동창 역시 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라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정심은 그 말을 듣고 돌려 말할 필요 없이 사실이 단단히 굳어졌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전화가 끝난 뒤 정심은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층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문제를 바로잡는 행동뿐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천천히 길을 건너며 다음 장소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길어질 것이 분명했지만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발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목적지를 향해 걷는 동안 걸음 속도를 자연스레 늦춥니다. 다음에 마주해야 할 얼굴들을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필요한 말과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장소는 큰 카페였고 입구 유리문 너머로 오전 손님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심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한적한 구석 자리를 선택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미라와 동창 2명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조용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돌려 말하면서도 분명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밖에서 세 사람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입니다. 미라는 정심을 발견하고도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돌립니다. 옆에 두 동창은 어색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심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차분히 기다립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지만 공기에는 뚜렷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테이블 위에 컵받침을 손끝으로 한번 돌린 뒤 첫 문장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모임의 상황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도 감정적 표현도 없이 여러 사람의 증언과 확인된 사실만을 언급합니다. 동창 2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부분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미라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조금 움찔합니다. 그녀는 연거푸 오해였다.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말로 스스로의 행동을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이 명확한 기억으로 반박하자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정심은 그런 미라의 눈동자 흔들림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정심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자신의 요구를 단 한 문장으로 제시합니다. 그 문장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분명했습니다. 하은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임에서 벌어진 사실을 왜곡 없이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동창은 그 말에 동의하며 자연스럽게 미라 쪽을 바라봅니다. 미라는 잠시 손을 깍지 낀 채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긴 정적이 흐릅니다. 정심은 조급해하지 않고 그 침묵마저 받아들입니다. 잠시 후 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실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 했지만 인정하는 말은 명확했습니다. 정심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제야 테이블 위의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다음으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흐름을 언급합니다. 미라가 책임을 흐리는 글을 먼저 올린 사실까지 확실히 짚습니다. 이 말에 미라는 얼굴을 굳히지만 다시 반박하지는 못합니다. 두 동창은 정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미라는 그들의 시선을 피합니다. 정심은 이 문제를 더 확대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뒤 해결 방향을 다시 제시합니다. 사과와 정정 메시지, 그리고 다시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감사 인사를 남기고 천천히 카페 밖으로 향합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확실한 한 가지를 느낍니다. 이제 사건은 해결 방향으로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정심은 잠시 길가에 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아도 마음은 오히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의 단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벤치에 잠시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먼저 선미에게 상황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곧바로 답장이 도착하며 선미는 미라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정심은 구체적인 감정 표현 없이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라고만 남깁니다. 그 말 안에는 이미 모든 흐름이 정리되었다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후 정심은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은 일정했고 마음속 계획도 흔들림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안쪽에서 나는 조용한 발소리가 정심을 맞이합니다. 준호가 먼저 다가와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무언가를 묻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심은 멈춰서서 단정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하며 긴 대화를 피합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해진 것을 보며 어딘가 일이 정리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더 묻지 않은 채 자리를 비켜줍니다. 하은은 방에서 나와 조용히 정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며느리의 눈가가 아직 풀리 가라앉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로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심은 하은 가까이 가서 너무 과하지 않은 거리만 유지한 채 짧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시선은 말없이 이제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기 전 가족들의 표정을 살펴보며 지금이 다음 단계를 설명할 시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 그녀는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내놓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 카페에서 논의된 정정 메시지와 사과 절차를 정리해 둬야 할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은 메모지에 차분하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과는 직접 전달, 채팅방에 사실 명확히 기재, 하은에게 상황 설명 시 감정 최소화 같은 항목들이 순서대로 적혀 나옵니다. 그녀는 모든 과정이 혼란 없이 진행되도록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마친 정심은 휴대폰을 들어 단체 채팅방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 아무 변화는 없었지만 곧 움직일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심은 다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대가 약속을 실행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심의 휴대폰에 새로운 알림이 하나 도착합니다. 미라가 작성한 사과와 사실 정정 메시지 초안이었습니다. 정심은 내용을 천천히 읽으며 과장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는 비교적 솔직했고 사실 관계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이 정도면 갈등을 키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미라에게 짧게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두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거울 앞에 선 정심은 긴 호흡을 한번 내쉬며 그동안 쌓인 긴장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는 길고도 복잡했지만 이제 방향이 뚜렷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을 완성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거실로 나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방에서 나온 하은은 식탁 앞에 서서 유리컵을 닫고 있었지만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컵을 닦는 척하면서도 정심의 표정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가만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식탁 가까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결국 손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정심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준호도 더는 피하지 않고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 정적은 이제 감정의 교차로가 아닌 정리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심은 먼저 어젯밤 하은의 모습을 보고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하은은 눈을 내리깔며 떨리는 손을 다리 위에 포개 놓습니다. 정심은 이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차분히 설명합니다. 레스토랑 방문, 직원들의 기억, 동창들의 증언, 그리고 미라와의 대면까지 순서대로 풀어냅니다. 정심의 설명은 감정적인 어조 없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나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은은 말을 잃은 채 듣기만 했고 준호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심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 하은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씩 내려가며 긴장도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 내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친정도 아닌 집에서 이런 보호를 받으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사실이 마음 깊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행동을 뒤늦게 이해하며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는 그동안 하은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정심을 바라봅니다. 눈가가 붉어지려는 순간 정심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울 필요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심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말고 바로 말해달라고 천천히 부탁합니다. 70대 시니어가 듣기에도 편안한 단어만 선택해 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대화를 더 자주 만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긴장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향해 열리고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도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하은은 창가에 앉아 아침 햇빛을 받으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알림이 도착했고 발신자는 동창 모임 리더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지난 일에 대해 정리도 끝났으니 다시 한번 모임에 와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망설임과 부담 사이에서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손끝이 떨리지 않았고 마음속 한 구석에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 끝에 참석하겠다는 답장을 짧게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 모습은 확신과 조용한 결심이 섞인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정심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도 아내의 결정이 두려움이 아닌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임 날 하은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지만 하은은 괜찮다는 듯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심은 딱 한마디만 조용히 건넵니다. 그 말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응원이 담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넣고 모임 장소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동창 몇 명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경계나 불편함은 보이지 않았고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선미는 하은의 손을 잡아 자연스럽게 테이블로 안내하며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주변에는 새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 전보다 훨씬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미라 역시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분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 대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음식이 한두 접시씩 오가며 이야기들은 온화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은은 모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자신이 움츠리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선미와 몇몇 동창은 하은 곁을 지키며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하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걸어나온 자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녀의 걸음은
어제보다 더 안정되고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창가 너머로 정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은 문을 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조용히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